해줄 것.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트럼프, 김정은 회동 불발 뒤 미국 연일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경주에 와서 계속 이 러브콜을 계속 보냈었죠. 만나자. 못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갈까? 내가 대북 제재도 해제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못 만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돌아가면서도 우리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는 대북 제재를 연일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지금 북한의 사이버 범죄 돈 세탁이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개인 8명, 기관 2곳에 대해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이 북한에서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문인데 누구냐? 같이 볼까요?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입니다.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 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젠간 결실을 보게 될 거란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인 건데 이게요. 지금 이 최수영 국장님 담화문이 일단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에요. 네. 담화문 자체가 약간 좀 급이 좀 낮은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저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결론은 상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상 북한이면 상대 안 할 거야 해야 되는데 상대를 하겠다는 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담당 부상이면 우리로 치면은 네. 외무부 북미국장 정도 되는 이제 그러니까 실무 관료인데 네. 실무 관료 입장문을 냈다는 거는 저는 이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대화든 뭐든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센 걸 갖고 오라는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신들 제재 풀어줄 수 있어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때 이 방송에서 그랬어요. 우린 그거 가지고 안 돼. 이제는 우리 뒷배가 이제 있게 러시아 중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정도 갖고 와야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일종의 매파에서는 결국 비핵화로 가야지 이게 북한의 숨통만 터준다고 이게 딜이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저는 이번에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재무부, 국무부가 쌍끌이로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나 국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게 비핵화의 방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북한도 이 맥락을 알죠.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게 자금을 동결하는 건데 이게 양쪽을 국무부와 재무부가 동시에 압박해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도 혹시 앞으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 실무자의 어떤 그 워딩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세게 좀 대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뒷문을 약간 열어놓는 그런 이중 플레이가 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거나 대화를 할 생각은 있지만 하지만 이거 말고 좀 더 뭔가 우리가 구미가 당길 뭘 좀 갖고 와봐. 제재 말고 좀 다른 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방 안에서 있는 동안은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또 보내고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재를 했고 그때 보자고 바짓가랑이 잡을 땐 답을 안 했던 북한이 오히려 제재를 하니까 이번에는 뭐 급은 좀 낮지만 어쨌거나 상대도 또 해주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이게 지금 무슨 밀당이냐. 밀당이면 지금 누가 갑인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내년 봄쯤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전후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과 이번에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떨어져 있지만 네.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빌드업 과정이고 채찍과 당근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어떤 그 반발의 수위가 낮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반발을 하면 북한 내부에다가 알려야 돼요.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규탄하는 성명들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내부에 나오지 않고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 또는 미국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 선에 담화문에 그쳤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협상판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애들에게 지금 제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선물 좀 큰 거 가져와. 그런 밀당 차원인 거고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뭐 괌 쪽으로 미사일 쏘네 마네 거의 뭐 전쟁 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벼운 밀당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원래 한창 이 북미 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됐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이거는 아주 그냥 소꿉장난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내년 4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가기 전에 뭔가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빌드업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밀당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밀당 주거니 받거니 밀고 당기고 하면서 최종 그럼 내년 봄에 만나기 직전의 주도권은 누구한테가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 밀당 사이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